캐릭터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배우로서의 도전이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저같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약간 먼 곳 허공 어딘가를 보는 경수의 눈빛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배우님의 눈에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, 더 주목하게 되는 그런 희한한 경험을 하면서 영화를 본 작품이었어요. 그래서 배우님으로서도 되게 큰 도전이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연기 근육 같은 걸 쓴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이거부터 여쭤볼게요. 질문이 뭐예요? 너무 길어가지고. 그럼 다시 요약하면 네. 이 주맹증을 앓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경수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도전이셨잖아요. 네. 그걸 해냄으로써 뭔가 이런 연기를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신 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두서없이 대답이 나갈 것. 일단 먼저 잘 지내셨죠? 네. 너무 잘 지내요. 일부러 대기실에서 안부를 안 여쭤봤어요. 아 정말요? 네, 너무 얘기를 시작하면 얘기가 길어질까 봐 우리끼리. 하루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잘 지냈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작품 선택에 관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케줄과 순서죠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스케줄이 맞아야지 들어가고 어떤 대본이 먼저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뭘 먼저 찍고 뭐 차차기작을 어떻게 뭐 순서를 나열하고 이제 이런 식의 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뭐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캐릭터를 보고 작품을 고르냐인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줄과 어떤 순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올빼미를 사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에서 제작하는 네.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쉬는 날 회사에 있는 대본들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나 이제 모니터 차원에서 처음 쭉 받아봤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할 수 없는 역할들이 있는 대본들도 쭉 같이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뭐 재밌는 거 뭐 있나 이러면서 막 궁금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이제 많은 대본들 중에서 올빼미라는 영화가 제일 재밌습니다. 이러고서 이제 답변을 드렸어요. 네네네. 그냥 뭐 우리가 회사가 제작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제일 재밌을 것 같다. 그러고 나서 한 1년 넘었죠. 네. 진짜요? 네. 그때는 뭐 감독님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만나 뵙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1년 후에 뭘 할까 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제 뭐 찾고 있는 와중에 올빼미가 이제 제작을 하고 들어가려고 한다.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? 이랬는데 읽었더니 그때 그 재밌었던 기억이 다시금 나면서 이거 여전히 재밌네요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계약서 사인이 어느새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네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왜 이 얘기를 길게 했냐면 이제 그만큼 제가 작품을 고를 때 캐릭터보다도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우연적인 필연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인연인 거잖아요.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재밌었는데 재밌다고 답변을 2번, 3번 하게 되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좀 재밌게 봤나 보다 뭐 해보려고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걸 다 하고 나니까 캐릭터가 이제 제가 즐겨하거나 좀 편안해하거나 좋아하는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독님을 만나 뵀는데 감독님께서 미팅을 했을 때의 그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영화 약간 매니아라고 해야 되나? 제가 보는 영화나 좋아하는 영화들 같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얘기를 되게 잘 통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뢰가 쌓이고 뭐 이러면서 감독님을 믿고 좀 가면 너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, 좋은 영화가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.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
캐릭터를 봤는데 이제 너무 제가 힘들어하는 그런 인물들, 즐겨하지 않는 인물들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안 하던 작업들을 하게 되고, 그래서 어떤 평소에 즐겨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았던 핸디캡이 있는 인물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접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냥 힘들기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잘했잖아요. 그것보다도 확실히 이 인터뷰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감독님이랑 소통을 너무 많이 하면서 찍은 작품이에요.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편 한 편 하면서 영화를 아직 많이 한 배우는 아니다 보니까 배우는 게 많이 있는데, 특히 이 영화에서 어떤 제가 앞으로 영화를 찍을 때에 가져야 할 태도라던가 어떤 그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게 많이 좀 잡힌, 나름대로 잡힌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는 바닥에 들어가니까 이거 끝나자마자 다음 주에 바로 이 영화 들어가게 되면 이 작업과 이 작업이 사실 비슷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작업 방식이라던가. 근데 이 영화는 감독님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수정도 많이 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겹치면서 이런 걸 우리가 애써서 했을 때 관객들이 좋아하는 작품이 나온다는 어떤 그런 느낌들,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계속 찾아봐 주시고 이렇게 GV를 하는 것도, GV 왜 하나 했더니 뭐 흥행 기념 그래가지고 흥행해서. 네네네.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래가지고 어떤 꽤 큰 기준이 된 것 같아서 다음 작업도 지금 하고 있는 머니게임이라는 영화가 뭐 아주 유사하진 않지만 좀 그 큰 기준에서는 올빼미의 작업들과 좀 연관돼서 하고 있어요. 근데 그럼 유준열 배우님의 그 필모그래피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한 작품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우와. 네. 감독님, 배우님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매력 발산 제대로 하셔가지고 스며들게 만드셨네요. 근데 우리 어디서 처음 만났어요? 기억이 안 나요. 저희 사무실, 왜냐면 저희 사무실 제작이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만났겠죠. 네네네. 네, 사무실에서 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식당에서도 한번 뵙고 뭐 이러면서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네. 감독님은 그 만남이 강렬하거나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?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지금.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? 저 준열 씨가 아무튼 그 촬영 전에 저는 이렇게 되게 힘들어했던 것만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좋았던 건 다 까먹었나 봐요.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좀 같이 좀 약간 미안하셨나 보다. 그러니까 같이 져줬으면 좋겠는데 짐을 그럴 수는 없고,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배우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기억만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꽤나 많은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셨어요. 일단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제 얘기를 그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진지하게 뭐 이렇게 좀 성의껏 이게 들어주셔서 꼭 그날 해결책이 있거나 이게 뭐 제가 원하는 대로 뭐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아도 그래도 이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배우가 맞아요. 되게 큰 힘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게 어떤 순간에는 뭐 동료 배우 이전에 그냥 배우랑 감독만 얘기가 잘 통해도 뭔가 영화가 이렇게 쑥쑥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. 그래서 그 부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, 또 그만큼 이제 저는 이제 뭐 편하게 얘기해서 이제 괴롭혔다고 표현을 하는데 맨날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제 괴롭힌 거죠. 근데 이제 그 괴롭힘을 되게 잘 받아주셨고, 뭐 그런. 네. 네. 감독님 주로 그런 기억은 잘 잊어버리시는 스타일이구나. 알겠습니다. 근데 감독님,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되게 깊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, 배우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
여러 가지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가 돼 왔는데 독살당했다는 상상력에 더해서 이 영화만의 진짜 상상력은 정말 경수라는 인물 자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배우님이 되게 어렵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주맹증도 주맹증인데 저는 진짜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 죽음을 내가 진실을 봤다고 이렇게 섣불리 말할 수 없는 그 시대 가장 소시민의 입장으로 만들어놨다는 거. 그리고 그걸 통해서 봤는데도 봤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의 인물로 만들었다는 거. 근데 그거야말로 이 영화의 어떤 메시지랑 통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시나리오 쓰고 연출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감독님의 어떤 고민과 상상의 막 생각에 대해서는 설마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? 네. 네, 일단 그런 인물을 만들게 된 거는 일단 제가 겁장인 것 같아요. 많이 겁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불의를 보면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고 그래서 그런 인물을 만들게 됐던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영화에서는 제가 평소에 못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럼 감독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제가 이 스릴러로서 이 영화 되게 정교하고 치밀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영화가 어떤 진실을 드러내거나 사건을 넘어가거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나 국면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단계가 치밀하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경수가 하는 목격의 단계를 크게만 살펴도 첫 번째로 이제 그 이영익이 세자 침 놓는 걸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인조가 이제 김이상궁 독살하면서 그 사건의 배후에 자기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걸 보는 장면이 있고 세 번째로 이제 후반에 그래서 되게 명분을 내세우면서 조선 외교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던 영의정이 사실은 이제 권력에 야합한다 이런 거를 또 목격하는 단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그 양파 껍질 까듯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근데 거의 모든 면들이 다 그래요. 그래서 감독님 되게 정교하고 치밀한 사람이다. 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네, 감사합니다. 천만의 말씀입니다. 네, 이 영화는 이제 스릴러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세부 분류라고 하면 이제 그 아래 하위로 따지면 이제 목격자 스릴러라고 할 수 있고요. 뭔가 사건을 그러니까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목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큰 흐름의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목격의 단계들을 둔 것은 사람이 한 번으로 잘 안 변하잖아요. 이렇게. 예. 제가 아까 겁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겁장이가 그래도 어떤 조금의 약간의 용기라도 내서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이루려면 몇 가지 단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. 그래야 이제 관객들이 경수의 결심과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지 맞아요. 않을까. 네,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두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스릴러로서도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영화를 보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감독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그럼 이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영화를 따라가잖아요. 경수가 저 순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를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는데 선택의 순간도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단계적으로 많이 나와요. 그래서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경수가 아주 의로운 선택만 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러는지도 이해가 가잖아요. 그 입장이. 근데 제가 몇 개만 했더니 첫 번째 이영익이 독침 놓는 순간 무슨 선택을 할 것이냐. 강빈이 인조한테 투서 꺼낼 때 목격자로 나설 것이냐. 원손이 애원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, 이영익이 원손 치료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돌아갈 것이냐, 인조와 영의정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세자가 학질로 죽었다고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. 이제 엄청난 선택의 순간이 있잖아요. 근데 처음에는 고기를 덜 줘도 말 안 하던 경수인데 그런 큰 얘기를 하기까지 배우님도 이런 모든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그 감정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. 네, 그게 어떤 설득력도 되게 중요하고 개연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 관객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영화 자체는
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뭐 소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상징적으로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우리 그냥 소시민보다도 더 어떤 핸디캡이 있다는 거는 더 힘든 어떤 상황이라고 더 소외되고. 네, 더 소외된 인물이 이제 절대 권력인 궁중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에 개입을 한다는 자체를 이제 결론으로 놓고 쭉 그 사이를 보면은 맞아. 여러 가지 레이어를 쌓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사실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네. 이거는 예전에 영화 돈 찍을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어떨 때는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어떨 때는 좋은 선택을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뭐가 많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고 그런 맞아.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계속 찍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뭐 잘된 선택이냐 잘못된 선택이냐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결론에 도달하는 그 선택에 가기까지의 수많은 고민들을 관객분들이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맞아요. 그러다 결국에 이렇게 용기 냈을 때 사실 이 영화에서 제가 용기 내서 얘기했을 때의 영화 결과는 바뀌지가 않거든요. 예를 들어 뭐 제가 보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왕이 달라지느냐. 뭐 왕이 아닌지도 않고 뭐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원손이 죽을 원손이 피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이미 똑같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목소리를 내냐 안 내느냐가 이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존감,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권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권리를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집요하게 보여드리려고 앞에 레이어들이 이렇게 있지 않았나. 맞아요. 네. 진짜 그걸 같이 따라가면서 보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영화가 그 경무 설계가 되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, 저 배우님께 이거 그래서 원손한테 너 안 그러다가 왜 나 도와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수가 저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셨어요? 뭐 츠테레 친데레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가로 열고 친데레.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고 아, 별로 티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뭐 억울한 일 있어도 그냥 뭐 아주 큰 일이 아닌 이상 그냥 뭐 사는데 지장 없으면 넘어가고 약간 이런 타입인데 그때만 해도 반신반의할 것 같긴 해요. 자기가 감독님이 쓰실 때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정말 저 살자고 하는 일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해요. 근데 진짜. 이제 그게 방향이 어떻게 보면 잘 맞아 떨어져 있었던 거죠. 근데 그때 반반하자고 했잖아요. 네? 반반하자고. 뭐 하자고? 반반하자고 그러잖아요. 반발하자고요? 반반. 아 반반하자고. 아 마음을 반반으로 네, 하자고. 네네네. 어떻게 그건 또 다 기억하시네요. 네, 그건 기억이 나네요. 치킨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던 것 같아서. 맞아요. 치킨? 아, 양념 반으라니까. 네네네. 아 잠깐만. 그러면은 네. 저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. 괄호 열고 친데레, 네. 괄호 열고 치킨 반반 이런 반반. 느낌인 거예요? 동단 반 지진 반,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. 아우 경수 엄청난 매력남이네요. 알겠습니다. 네. 네?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. 외국분이신가 봐요. 네. 제가 일단 제 궁금증은 일단 급한 불부터 껐고 여러분께도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,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. 그 마이크를 돌릴 건데요. 오늘 선택이 되신 분들한테는 두 분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엽서 세트 드릴 거 받고 싶죠? 네 알겠습니다. 그럼 아니 너무 소 일찍 드지 마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드세요. 아셨죠? 네 극장이 크니까 하나 둘